네, 안녕하세요. 체육을 맡고 있는 장혜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반려구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오늘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원격 수업에서 보고 있는 거는 반려구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제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배우기 전에 규칙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반려구의 규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려구는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반려구 야구형 게임에 속하는데요. 공격과 수비를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내는지를 겨루는 게임이고요. 예를 들어 파란 팀 대 빨간 팀이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파란 팀이 공격을 할 때는 빨간 팀이 수비를 하고 빨간 팀이 공격을 할 때는 파란 팀이 수비를 해서 공격팀은 점수를 더 내기 위해 노력하고 수비팀은 점수를 덜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종적으로 점수로 승부를 가르는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란 팀이 수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파란 팀은 이 경기장 안에 각자 위치를 잡게 되는데요. 가운데 투수, 공을 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포수, 그리고 여기에 1루, 2루, 3루라는 베이스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 명씩 지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비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공이 올 때는 투수가 막고 있다 보니까 2루수는 보통 요 사이에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이쪽이 이제 비겠죠? 여기는 이제 유격수가 이쪽에 위치를 막아주게 되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인원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럴 때는 남는 친구들은 이런 빈 공간을 막으면서 수비 위치를 잡게 됩니다. 나름 촘촘하게 공이 안 빠져나가게 위치를 잡았죠. 공격 친구들은 이제 번갈아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공을 순서대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자, 이 경기가 벌어질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상황별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편한데, 자, 투수가 먼저 공을 굴리겠죠? 그러면 공을 굴리면, 이거는 사실 경기 상황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공을 굴려서 차는 시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굴러오는 공을 차기 어려울 때는 공을 여기에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공을 차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굴려온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공을 굴립니다. 공을 굴릴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데로나 굴리면 이 친구가 공을 차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은 여기 이 안으로 굴려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냥 이런 데로 막 굴려버리면 차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으로 굴려와서 공을 차게 되는데 투수가 실수로 다른 데로 공을 굴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공이 굴러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공이 굴러간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투수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볼이라고 합니다. 잘못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던지는 볼이 4번이 나오게 되면은 이 타자는 자동으로 1루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잘 굴려야겠죠. 자,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투수가 이번에는 공을 잘 굴렸어요. 공이 잘 굴러와서 제대로 들어왔는데 타자가 그걸 못 차는 경우도 있겠죠. 타자가 실수로 못 차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 차든지 아니면 헛발질을 해서 공이 그냥 굴러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스트라이크라고 하고요. 스트라이크가 3번이 나오면은 그때는 타자가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굴렸고 타자도 공을 찼어요. 근데 공이 제대로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선 안쪽에 이제 경기장이 되는데 공을 찼는데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 바깥쪽으로 공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안에 5m 거리의 선이 하나 둥글게 쳐져 있거든요. 찰 때도 너무 살짝 차지 않게 하기 위해 공을 이 선은 넘기도록 차는 게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공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역시 이것도 타자의 실수로 인정을 해서 이 경우에는 파울이라고 하고요. 파울도 저희 반려구 규칙에서는 3번이면은 이 타자가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알고 투수는 공을 잘 굴려줘야겠고 타자는 공을 이 범위 안에, 이 안쪽에 그리고 이 선 너머에 공을 찰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경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수비수들의 목적은 이 타자를 아웃을 시켜야 돼요. 타자를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아웃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스트라이크나 파울로 혼자 알아서 아웃되는 경우 외에 이제 수비수들이 아웃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타자는 공을 제대로 찼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굴리고 공을 찼습니다. 그럼 공이 높이 떴겠죠. 이제 어디든지 떨어지면 여기는 제대로 찬 거니까 우리가 보통 안타라고 하는데요. 공을 찼을 때 가장 좋은 경우는 수비수가 공중에서 직접 공을 잡는 거예요. 찼을 때 어떤 수비수인지 공이 떨어지기 전에 직접 잡으면 플라이 아웃이라고 해서 바로 아웃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찬 공을 수비수가 떨어지기 전에 직접 잡는 것, 이게 플라이 아웃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아웃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땅에 떨어졌을 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공을 뻥 찼는데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럼 일단 문제없이 이 안쪽에 떨어졌고 이 선을 넘었으니까 안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 안에 떨어졌을 때 그럼 수비수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선수가 빨리 와서 뻥 차고 나서 이제 1루로 뛰고 있겠죠. 그러면 뛰어와서 공으로 태그를 할 수가 있어요. 공을 가지고 뛰고 있는 주자를 찍는 거죠. 그 경우에 아웃이 되고요. 혹시 찍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공을 뛰고 있는 타자보다 먼저 1루에 던져서 1루수가 이 공을 잡아도 아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공중에 뜬 공을 잡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떨어졌다면 직접 잡아서 타자를 태그하든지 아니면 잡은 공을 타자가 뛰고 있는 베이스에 먼저 던져서 베이스에 공이 먼저 도착한다면 아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번의 아웃이 모이면은 공격과 수비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됐나요? 그렇게 해서 수비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간단하죠. 공격수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3번의 아웃을 시켜서 자기들의 공격 차례로 다시 돌아오는 게 수비수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공격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공격하는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스트라이크나 파울이 되지 않도록 공을 안쪽으로 잘 차야겠고요. 공을 차면 당연히 베이스로 뛰어야겠죠. 공을 뻥 찬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1루로 뛰고요. 자, 그러면 무사히 세이브 됐다면 다음 선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공을 굴리고 또 뻥 차서 무사히 안타가 됐다면은 찬 선수는 1루로, 1루에 있던 선수는 2루로 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다음 타자가 나와서 공을 굴려주고 또 뻥 차서 무사히 안타가 됐다면은 공을 찬 선수는 역시 또 1루로, 1루에 있던 선수는 2루로, 2루에 있던 선수는 3루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무사히 또 왔으면은 다음 타자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공을 굴려주고 또 뻥 차서 무사히 안타가 됐다면 이 선수는 역시 1루로, 1루에 있던 선수는 2루로, 2루에 있던 선수는 3루로, 3루에 있던 선수는 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선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이 선수는 지금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홈까지 돌아오게 된 거죠. 이 경우에 이 선수가 1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1점 획득하게 되고, 만약에 다음 선수가 공을 또 잘 차서 이 선수도 들어왔다 하면은 또 1점을 획득, 그 다음 선수가 또 들어왔다 하면 1점을 획득,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을 차서 최대한 많은 선수가 이 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점수를 내는 게
공격팀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비팀이 어떻게든 아웃을 시키려고 하고 공격팀은 어떻게든 살아서 이 베이스를 돌도록 하는 그런 승부가 펼쳐지는 게 이 반야구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을 아주 잘 차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베이스씩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친구가 공을 뻥 찼는데 이 공이 굉장히 멀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루 갔는데도 아직 수비수들이 공을 잡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면은 2루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이 선수가 정말 멀리 찼으면 3루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밖에 있는 외야선을 뻥 차서 외야선까지 한 번에 넘긴다면은 홈런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한 번을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1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혹시 이 앞에 주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홈런을 쳤으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들어오게 되고 앞에 있는 친구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서 한 번에 많은 득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공 멀리 차기, 빈 곳으로 공 차기 이런 걸 원격 영상으로 배웠던 거는 어떻게든 살아서 다음 베이스로 나가고 또 가능하면은 많은 베이스를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유형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그런 기능들을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격과 수비가 서로의 기술을 펼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또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규칙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플라이 아웃인 경우에는 다음 베이스로 뛸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지금 1루에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홈에서 타자가 공을 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투수가 공을 굴렸고 타자가 공을 뻥 찼으면은 보통은 이 선수는 2루로 이제 뛰겠죠. 이 선수는 1루로 뛸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뜬 공을 수비수가 바로 잡았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건 플라이 아웃이라고 해서 바로 이 타자가 아웃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선수가 뛸 수가 없는 게 규칙이에요. 이 선수가 플라이 아웃이 됐는데 그냥 뛰어간다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선수는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 수비수가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 선수가 플라이 아웃이어서 돌아오는데 공을 먼저 돌아오게 한다면은 이 선수까지 아웃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루에 만약에 내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음 타자가 공을 뻥 찼을 때 이게 플라이 아웃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뜬 공을 그대로 잡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뛰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 뛰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돌아오기 전에 공이 먼저 돌아오면은 여기서 나는 아웃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2루에 한 명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자가 공을 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공을 잘 쳤다면 이 선수는 3루로 뛸 거고 이 타자는 1루로 뛸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을 굴렸는데 공을 뻥 쳤는데 안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는 3루로 이 선수는 1루로 뛰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수비수가 공을 굴러오는 공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선수가 3루로 뛴다면 여기서 태그아웃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선수는 뒤에서 자기한테 오는 다음 주자가 없다면 그냥 이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서 찬 거라면 여기서 공을 뻥 찬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타자가 이미 있다면 이 선수는 여기로, 이 선수는 여기로, 이 선수는 여기로 뛰어야겠죠.
이 경우에는 뒤에 지금 여기로 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뛰어야 되고, 만약에 뒤에서 오는 선수가 없다면, 오는 자기 팀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략적으로 머리를 잘 써서 자기의 움직임을 생각해야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간단한 발야구 규칙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해줬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발야구의 전략,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요령 같은 거를 다음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